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1급 실무 중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있죠. 처음 보실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 수업 들으시거나 복습하거나 혼자 공부하실 때도 전산회계 1급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할 때가 그렇습니다. 처음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하셔야 되니까 어려운데 두 번, 세 번 보실수록 그리고 점점 연습을 많이 할수록 지워지는 부분이 이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합격선에 올라가실 때쯤 되면 일반 전표 입력보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이 더 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어렵지 나중에는 쉬워지겠구나. 제 말 믿으시고 천천히 하시면 어느새 정복해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32페이지입니다. 432페이지. 펼쳐주시고 번호로는 32번 11월 18일부터 한번 보죠. 보겠습니다. 432페이지 32번 11월 18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대한무역의 제품 외화 2만 달러 환율 달러당 1,000원 이거를 공급하고 팔았습니다. 영세율 전자자연계환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수치, 나머지 잔액은 외상.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팔았다는데 외화 2만 달러, 환율 1,000원. 그러면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전체 금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친절하게 또 밑에 해설에 설명해 놨습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에는 물건 팔았다는 거예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서 11월 18일. 유형은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영세율, 밑에 영세율. 10번 영세죠. 수출 아니죠. 12번 영세입니다. 12번 영세.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없고요. 코드 대한무역. 대한 아니고 대한무역. 전자자연계환서 발행했죠. 1번 전자여로 하고 영세율 구분에서 F2를 누르면 여기 영세율 구분 F2 누르든지 아니면 말풍선 클릭하면 검색하는 게 나오죠. 구매 확인서니까 3번 구매 확인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류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고 분계는 혼합 3번 혼합을 해서 대변에 제품 매출 적히고 차변에는 3번 차변에는 일단 1,000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수치. 여기서 동사는 같은 회사 대한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동사 발행 약소금 수치.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입력하는데 1,000만 원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죠.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사연 3번입니다. 10월 8일 보시면 주 유진회세 제품 1,200만 원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자연계환서 발급 했고요. 대금 중 600만 원은 유진회시 발행한 2개월 만기 약소금을 배서받았다. 유진회시입니다. 유진회시 발행한 약소금 그러면 받았다. 받을 어음이 되는 거죠. 받을 어음. 나머지는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 입금. 그런 차변에 받을 어음 보통예금 입력하면 되는 거죠. 10월 8일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8일 차변에 유형은 유진회세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제한계환서를 발급했으니 일반적인 제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출이다. 매출에서 과세 매출 11번인 거죠. 유형 11 일반적인 겁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로 1,200만 원. 부가세는 120만 원. 자동 입력 유진넷 전자제한계환서 발급했죠. 전자제한계환서를 발급했다. 그래서 전자는 1번 여. 분계는 받을엄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으니까 혼합입니다. 3번 혼합. 대변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차변 3번 눌러서 차변에는 받을엄 얼마인가요? 보니까 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 입력합니다. 6 플러스 나머지는 보통예금. 차변에 103 보통예금 720만 원 자동 입력.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34번 9월 29일입니다. 나눔 부품으로부터 원재료를 770만 원 부가세 포함 전자세금계환서 수치해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했고 대금 50%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50% 얼마인가요? 770만 원 곱하기 50% 0.5 하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릴 때 770만 원 곱하기 0.5 하셔도 되고 770만 원 곱하기 50% 하셔도 됩니다. 계산하면 385만 원이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단부터 중요해요. 나눔 부품을 거래처 코드 400번으로 등록해가지고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도 있고 대표 성명까지 입력하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밑에 해설 보시면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서 거래처를 입력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매매 출전표 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거래처 등록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 니은, 디귿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놓은 거는 매매 출전표 입력 화면에서 그냥 빠르게 입력하는 걸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입력하면 간편하게도 하고 빨라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서 거래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매매 출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아주 가끔 출제돼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서 굳이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메인 메뉴에서 여기서 거래처 등록 아시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가지고 일반 거래처에 거래처 등록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번호 400번으로 등록. 오케이, 400번. 400번으로 밑에 클릭해서 400번 엔터하고 나눔 부품 하고 뭐 아무 말이 없으면 동시입니다. 3번 동시. 별말 없으면 동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114819721 114819721 하고요. 대표 성명 김나눔 김을 나누는 사람인가요? 김나눔? 죄송합니다. 업태 종목은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거래처 등록 다 했어요. 이렇게 하고 화면 끄고요. 매매 출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29일 유형은 원재료를 매입했다고 했고 전자세연기관서 수취했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매입이에요. 일반적인 과세 매입 일반적인 때는 51번 5일 과세 매입하는 거죠. 5일 공급가액은 부가세 합해서 포함해서 77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700만 원인 거죠. 700만 원 부가세 70만 원 자동 입력 코드 나눔 부품 우리 금방 입력했죠. 나눔 입력 오케이. 전자세연기관서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수취 1번 하면 되는 거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급 외상도 있는 거죠. 그럼 혼합인 거죠. 혼합. 분계 3번 혼합. 그러면 원재료 매입했다. 자변 원재료 돼 있고 대변 4번 눌러서 대변에는 현금 받은 게 있죠. 101 현금 받은 게 50% 현금 받았다. 아까 계산했죠. 385만 원. 또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맨 밑에 251번 385만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래처 입력하라고 그러면 거래처 입력하면 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5번 9월 16일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수입하고 김해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연기관서를 발급받았다. 뭔가를 외국에 수입할 때는 세관에서 세연기관서를 발급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부가세 현금으로 지급, 그럼 대면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미착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생략한다는 말은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하라. 그런 이야기죠. 이때까지 외국에 수입할 때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했었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6일. 유형 수입하는 거니까 외국에 수입한다. 매입에서 외국에 수입한다. 수입 맨 밑에 55번 수입분 있죠. 이거 55번으로 입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55번.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보니까 전자세연기관서 보니까 공급가액이 2,200만 원이네요. 2,200만 원 적습니다. 2,200만 원 2 플러스 하면 부가세 220만 원 자동 입력되고요. 세관입니다. 김해 세관이네요. 김해 세관. 오케이. 전자세연기관서 받았죠. 1번 하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지급할 때 쓰니까 현금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혼합으로 해도 되고 현금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편하게 하려면 1번 현금 하면 되겠죠. 1번 현금 하면 끝났습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외국에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연기관서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36번입니다. 8월 14일 대한무역 해외 수출 대행업체입니다. 대한무역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이거야 제품 매출, 제품 1,400개 단위당 12,500원짜리 1,75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전자 계산서 발급했다. 왜?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율 거래인 거죠.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 동사는 대한무역일 텐데요. 당좌 수표 발행했다. 이건 타임 발행 수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일 텐데 이거는 동사, 이제 다른 회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아닌 타 회사기 때문에 타임 발행 수표. 이거 현금인 거죠, 현금. 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액은 1개월 후에. 그럼 외상인 거죠.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획을 발급했으니까 이거는 매출에 관해서니까 현금 받고, 현금 2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된다는 이야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매출인데 영세율입니다. 구매 확인서니까요. 영세율. 그래서 12번 영세율 이걸로 입력하는 거죠. 12번. 공급가액은 1,750만 원. 오케이. 1,750만 원. 부가세 없겠죠. 영세율이니까. 공급자 오면 공급자 대한무역. 나 대한이 아니고 대한무역. 전자제한계약서 영세율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죠. 그러니까 전자는 1번 영세율 구분에서 여기 영세율 구분 파란색 가 있죠. 말풍선 누르시면 구매 확인서 여기 있네요. 3번. 오케이. 더블 클릭. 서류 번호 없으니까 엔터로 넘어가고요. 분계는 타임 발행 수표 받은 거 현금도 있고 그리고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도 있으니까 혼합입니다. 3번 혼합하고 그러면 대변 매출 부가세 없죠. 넘어가고요. 차변에 현금 101 받은 게 200만 원. 2 플러스 또 차변 외상 매출금이죠. 108 나머지 금액 1,550만 원 자동 입력. 오케이. 넘어갑니다. 37번입니다. 9월 19일 주 정경에 제품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일단 공급이니까 매출한 겁니다. 발급했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주 안동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배서받고 당좌수표를 받았어요. 역시 타임 발행 수표입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내가 받으면 현금이죠. 현금 받은 거예요. 현금 받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은 받. 이건 받으러움이죠. 그래서 주로 차변에는 현금, 그 다음에 받으러움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19일 매출한 공급이란 매출인데 일반적인 매출이에요.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으니까 일반적인 매출. 그래서 11번입니다. 11번.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200만 원 자동 입력되고요. 정경, 거래처는 정경.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죠. 발급했으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 3번 눌러서 혼합이고요. 그럼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넘어갑니다. 아래쪽 차변 현금 받은 게 있죠. 101번 현금 받은 게 500만 원이 주 안동이 발행한 당좌수표 배서받다. 그러니까 현금 5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현금이 5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받으러움. 차변에 받으러움. 나머지 금액 1,700만 원 자동 입력. 오케이. 넘어갑니다. 37번이었고요. 38번입니다. 12월 17일 동서유통에 제품 2,300만 원 부가세 별도 공급 매출한 거고요. 공급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고요. 지난 12월 6일 날 받은 계약금을 이건 선수금이었겠네요. 선수금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주 대신이 발행한 당좌수표. 역시 수표인데 다른 사람이 발행했어요. 타임 발행 수표 현금입니다. 현금. 그래서 선수금, 현금이 오는 거죠. 오케이.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예요. 공급한 매출하는 일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11번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12월 17일 매출에서 일반적인 과세 매출입니다. 11번. 유형은 11번.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2,300만 원 부가세 별도. 그럼 2,300만 원이 공급가액인 거죠. 23 플러스 부가세 2,300만 원 자동 입력되고 동서, 유통 전자제한계약서 발급했죠. 1번 여입니다. 분계는 혼합이죠. 계약금, 선수금 받은 것도 있고 타임 발행 수표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으니까 혼합입니다. 3번 혼합.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 현금 받은 거 101. 현금 받은 게 얼마였나요? 300만 원이지.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2,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지.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2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부가세 합해서 2,300만 원에 230만 원, 2,530만 원. 2,530만 원 중에 300만 원 제외한 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2,230만 원이 됩니다. 2,230만 원. 그리고 또 차변. 선수금이 되죠. 선수금 받은 거는 나머지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300만 원 제외한.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월 3일입니다. 주광산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 7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인데 구매 확인서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자연계에서 발급한 거죠. 입력하겠습니다. 5월 3일. 유형은 영세율이죠. 구매 확인서니까 수출이 아니고 12번 영세입니다. 영세율. 그래서 12번 입력합니다. 유형 12번. 공급가액은 700만 원. 부가세 없고요. 광산상사. 전자제한계에서 발급했죠. 1번 여. 영세율 구분에서 말풍선 클릭하면 구매 확인서 3번에 있죠. 3번 더블 클릭하시고요. 서류번호 없으니까 넘어가고 분계는 보자. 외상으로 공급했으니까 외상 2번 외상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2번 외상 2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자변 외상 매출금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잡히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번 보겠습니다.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해외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김해세관 수입입니다. 김해세관 부가세 320만 원, 공급가액은 3,200만 원, 현금 납부, 현금입니다. 전자수입 계산서에 부과받았다. 역시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수입.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25일이네요. 1월 25일. 유형은 매입 중에 수입은 밑에 55번 수입이죠. 55번. 공급가액은 3,200만 원, 32 플러스 부가세 320만 원 자동 입력. 거래처 코드는 김해세관이 수입할 때는 김해세관이 된다는 거. 인천세관이었으면 인천세관일 거고 거래처 김해세관이니까 김해세관. 전자세관계산서 전자수입 계산계산서 그거 받았죠. 그래서 전자 1번 여. 분계는 현금 납부했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1번으로 누르면 편하게 되는 거죠. 1번 현금 하면 출금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320만 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1월 30일 주 탑코리아에서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수수료 2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보통예금 지급하고 전자세관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수료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뭐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수수료 비용, 보통예금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쓰는 거고 전자세관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입하는 거에 일반적인 전자세관계산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51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신규 거래처 등록할 거. 우리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 본 적 있으시죠? 2번 봤습니다. 지금 3번째 나오는 건데 역시 플러스 키 눌러서 입력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굳이 그러지 마시고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입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래처 코드는 3982 엔터하고요. 거래처명은 주탑코리아 이렇게 입력하고 거래 유형은 동시입니다. 유형 동시, 별말 없으면 동시고 거의 다 동시예요.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 130-423255. 대표자 성명은 있나요? 거래처 코드명, 유형, 동시 사업자 번호. 계정 과목은 뭐 판매 관리 코드로 처리한다 돼 있고. 그러면 대표자 성명 없고 업태 종목 없죠. 그럼 이걸로 끝납니다.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넘어가고 다시 매입 매출점표로 들어가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30일. 유형은 일반적인 매입이니까 51번 매입에서 과세매 51번 입력하면 됩니다. 51번. 공급가액이 얼마인가요? 공급가액이 부가세 별도로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부가세 자동으로 2만 원. 거래처는 탑코리아 금방 입력했죠. 탑 하면 탑코리아 바로 나오네요. 오케이. 전자세관계산서 발급
받았죠. 그럼 전자 1번 여로 하면 되고, 분계는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혼합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뭐 연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혼합, 3번 혼합하고, 원재료 산 게 아니죠. 수수료 비용 지급한 겁니다. 여기서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처리한다. 800번대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수수료 비용, 수수료 엔터하면 여러 개 나오죠. 이 중에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하라. 그런 이야기, 수수료 비용. 차변됐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 예금 22만원 자동 입력. 오케이, 좋습니다. 42번입니다. 주 유지넷으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빔 프로젝터를 55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 가액은 500만원, 부가세는 50만원. 구입하고 전자제한기한서 발급했다. 그러면 구입했으니까 매입에서 일반적인 매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51번 유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대금 중 55만원은 2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으로 지급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급금 55만원이고 200만원은 보통 예금,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써주면 되고, 나머지 잔액은 법인카드로 카드로 결제했네요. 카드 결제한 걸로 기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3월 10일 유효한 일반적인 매입이고 전자세형계환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전자세형계환서도 발급받고 카드도 결제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어째 두 개가 다 겹쳤습니다. 이럴 때는 세형계환서가 이깁니다. 전자세형계환서, 계형계환서하고 카드가 싸우면 세형계환서가 이기. 그래서 세형계환서 발급받은 걸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1번 일반적인 매입 51번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카드 매입이 아니에요. 51번 일반적인 매입, 그래서 과세 매입인 거예요. 51번. 공급가액은 500만원이죠. 500만원.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저절로 입력되고, 유지넷. 오케이. 전자세형계환서 발급받았죠. 1번입니다. 분계는 그 카드로 입력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세형계환서를 발급받은 걸로 입력해야 되니까 혼합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번 혼합. 차변에 원재료 산 게 아니죠. 빔 프로젝터 비품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비품으로 입력합니다. 비품. 대변에는 보죠. 대변에는 55만원 계약금 지급한 거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선급금 55만원 선급금 55만원. 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200만원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은 103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나머지 잔액만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상거래 아니죠. 미품이니까 미지급금. 엔터하고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미지급금 카드 결제한 거는 카드 거래처를 써야 되겠죠. 이거 유지넷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카드로 입력합니다. 법인카드 하나카드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하나카드. 오케이. 이렇게 수정해주면 끝나고, 금액을 안 썼네요. 금액이, 미지급금이 55만원. 여기, 보통예금 500만원 들어가 버렸네요. 아닙니다. 200만원이 됐죠. 200만원. 죄송합니다. 200만원이고, 하나카드로 결제할 거는 나머지 금액. 보니까 차변합계가 550만원, 대변합계가 255만원 빼주면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 보통은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되지만, 이런 경우에 조금 실수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 안 돼요. 이럴 때는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계산기 갖고 계시면 간편하게 550만원 빼기 255만원 하면 되는데, 계산기가 없다. 시험 칠 때 계산기 갖고 하셔야 되는데 실수를 안 갖고 왔다. 그럴 때는 옆에 여기 계산기가 KL앱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산기 여기 있죠. 계산 클릭하셔가지고 계산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시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인터넷 윈도우에 내장된 계산기는 쓸 수 없게 됐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 K랩에 내장된 이 계산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이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550만원 빼기 550만원 빼기 여기 이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 255만원 하면 엔터 하면
295만 원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295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할 때 금액이 295만 원. 여기 차변 550만 원 빼기 대변 합계 255만 원 한 거예요. 그래서 550만 원 빼기 255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금액이 295만 원, 합계 금액 295만 원. 29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입력하는 컴퓨터로 입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금방 저같이 이렇게 일부러 실수한 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웠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숙달된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수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금액 있으면 빼주는 거구나. 혹시 실수로 계산기 안 갖고 왔으면 계산 버튼 눌러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모든 것이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5월 22일 대표이사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부품을 주 동해카센터에서 교환하고 부품 교환비,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과목을 줬어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를 계정과목 쓰는 겁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는 역시 800번대로 입력하는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88만 원을 전자세연기관서 발급받고 전액 본사 BC카드로 이것도 세연기관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연기관서랑 카드랑 충돌하면 세연기관서가 이기죠. 세연기관서로 입력하는 건데 문제는 승용차라는 겁니다. 승용차 2000cc, 1000cc야 경차를 제외하고는 다 불공제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 중에 불공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불공. 입력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유형은 불공. 매입에서 불공이 어디 있나요? 54번 여기 있네요. 불공제. 54번. 54번. 금액은 공급 가액이 합해서 88만 원. 금액은 그럼 공급 가액은 80만 원이겠죠. 부가세 포함이니까요. 그래서 80만 원 적습니다. 공급가액 80만 원. 부가세는 8만 원 자동 입력. 그 다음에 동해 카센터. 그랬죠. 동해 카센터. 오케이. 전자세연기관서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여로 입력합니다. 전자 1번 여 하고 불공개 사유 2번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는데 역시 2번이 아니고 말풍선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비영업용 소형차 3번이네요. 3번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분계가 있습니다. 분계는 일단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카드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카드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합으로 입력해서 카드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카드니까 카드 입력해 보겠습니다. 1번, 카드가 4번이죠. 4번 카드, 4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4. 카드 하면 미지급금 돼 있고,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를 써줘야 되겠죠. BC 카드입니다. BC 카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BC. 미지급금 BC 카드 바꿔주고, 원재료 아니죠. 차량 유지비라고 했습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입력하고요. 판관비 입력하고 그리고 차변 이렇게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래서 카드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혼합으로 입력해 됩니다. 혼합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혼합 3번이죠. 3번 혼합 입력하고 원재료 아니고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800번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미지급금 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카드 거래처 하나카드, BC카드 넣어줘야 되겠죠. BC 이런 식으로 입력해도 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계는 혼합으로 입력하든 카드로 입력하든 맞춰주면 되고 카드로 입력하면 조금 편하긴 하겠죠. 혼합으로 입력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번 6월 10일입니다. 비사업자인 김봉남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11만원 부가세 포함을 현금을 지급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판매 시 현금 영수증 그러면 오케이. 현금 과세 이렇게 되겠죠. 현과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유형은 매출할 때 현금 영수증이다. 현과 현금과세 22번이죠. 22번으로 입력합니다. 2.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증일 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를 해주죠. 11만원 자동 분리. 거래처는 김봉남.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현금 1번 현금 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5월 31일
영업용 승용차 995cc, 995cc는 1000cc 미만 경차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승용차라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오케이. 주유비 33,000원 공급 대가입니다. 3만 공급 대가 뭔지 아시죠?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지금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외. 알뜰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 현금 줬고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5월 31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5월 31일. 유형이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에서 현금 과세 61번이네요. 61번 현금 과세 입력합니다. 5월 31일. 뭔가 매출 입력된 게 있는데 일단 지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31일 보고 현금 과세 61번 공급가액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33,000원 종액을 입력하면 저절로 분리가 되죠. 33,000원 저절 분리되고 거래처는 어딘가요? 알뜰 주유소.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현금 1번 현금. 원재료 아니죠. 원재료 아니고 수용차의 주유비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입니다. 영업용 수용차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입력하면 되겠죠. 차량 유지비 800번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땐 쉽고, 그 다음에 이게 수용차 1000cc 넘어가는 일반적인 수용차였다면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매 출전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고, 쉽지 않게 열심히 어렵게 노력하셨을 텐데요. 하셨을 텐데, 말이 좀 엇나갔을 텐데요.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미세하게 처음보다는 지금이 더 쉬워진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입력해 보시고, 한번 따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훨씬 더 그 다음이 쉬워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데이터 처음부터 다시 연습해 보실 생각이시라면 이 데이터에서 다운받은 거 지워버리셨으면 새로 다운받으시고요. 안 지우셨으면 이 데이터를 더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이전에 입력됐던 게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파일에 적용. 예 하면 저절로 새로 싹 깔리는 겁니다. 우리 입력한 거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줄 게 있죠. 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화면에서 하나 해줄 게 있죠. 회사 등록 클릭하면 되죠. 회사 등록 클릭해가지고 메뉴에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된 겁니다. 이제 새로 열면 했던 게 싹 다 지워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연습하느라 입력했던 그 분계들이 다 없어졌을 겁니다. 이제 새로 한번 싹 입력할 수 있으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한 번만 쭉 보면서 새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